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바티 라디오 이 채널 네반이 세반의 제임스 오입니다. 엊그제 개면연 새가 밝았다고 소리친 것 같은데 벌써 2월입니다. 지난 토요일이 입춘이었죠. 봄이 온다는 소식을 듣는 날입니다. 봄 하면 봄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봄의 전령이라고 불리는 봄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매합꽃, 진달래꽃, 개나리, 목련 등등 이 봄꽃들은 공통적으로 저와 같이 참 성미가 급한 것 같습니다. 보통 꽃을 피우려면 잎사귀가 먼저 나고 나서 꽃이 피는데 봄의 전령들은 꽃을 먼저 피우고 꽃이 지고 나면 잎사귀가 나더군요. 성미가 급하다고 말은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따뜻한 봄 소식,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주려고 겉옷도 안 챙겨 입고 나온 것이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이 먼데 갔다 오면 속옷에 버선발로 뛰쳐나오셔서 반겨주시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뭉클합니다. 아무튼 조금 센티멘탈한 봄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네반이 세반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따뜻하고 신선한 사업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봄꽃들의 기운을 받아서 먼저 우리 방송 슬로건을 크게 외쳐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바뀌니 세상이 바뀌네. 오늘은 우리 삶의 보금자리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지구에서 펼쳐지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최근에 많은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문제, 산성비 대기오염 문제, 무차별한 도시개발, 폐기물 처리 문제, 오존층 파괴 현상,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 지역에서 발생했던 폭염과 한파, 가뭄과 수해, 산불, 태풍, 재난 현상으로 인류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지구 환경에 피해를 주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우리 일상에서 늘 마주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원료를 추출해서 플라스틱을 만들지요. 이렇게 만든 플라스틱을 사용한 후에 플라스틱을 소각하거나 땅에 매립하던 모든 단계에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중에 가정에서 배출하는 식포장재 플라스틱 쓰레기가 전체의 약 78%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들 일상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양은 엄청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매주 한 번 모든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시라고 늘 분주합니다. 분리수거를 하는 목적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재질별로 분류해서 가능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활동입니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일회용기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것이 일상인데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서 분리수거율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류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다양한 재료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발전해 왔습니다. 초기에 돌로 일상용품을 만들어 사용했던 석기 시대를 시작으로
철을 사용했던 철기 시대를 거쳐 현재는 플라스틱 소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플라스틱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나요? 유리나 도자기 재료로 만든 제품인가요? 아니면 철이나 금속 재료로 만든 물품인가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들이 우리 주위에 쌓여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플라스틱 시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플라스틱 손잡이를 열고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플라스틱 칫솔로 플라스틱 용기에 든 치약을 짜서 양치질을 하고 플라스틱 컵에 물을 받아 입을 헹굽니다. 플라스틱 샤워기로 샤워를 마치면 플라스틱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며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온종일 플라스틱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란 말은요, 쉽게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의 그리스의 플라스티코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얼굴을 성형할 때 그 성형을 영어로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물론 얼굴을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소재, 재료로서의 플라스틱은 인류 최대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왜냐고요? 플라스틱은 다른 재료에 비해서 아주 가볍습니다. 철보다는요 8배나 가볍고 유리보다는 2.5배 가볍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일상용품들을 철이나 유리로 만들었다고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털로 만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린다? 우습죠. 쇳덩어리로 만든 칫솔을 양치한다?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플라스틱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쉽게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또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금속보다 쉽게 열로 녹여서 원하는 모양의 틀에 넣어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녹이기는 쉽지만 한번 굳으면 쉽게 변하거나 깨지지 않고 나무처럼 잘 썩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가격까지도 저렴합니다. 또 플라스틱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양한 색상으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플라스틱이란 주제로 대학교 색채연구소와 협업을 해서 10,000여 종의 다양한 플라스틱 컬러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색채를 조합하여 디자인한 플라스틱 컬러가 너무 아름다워서 프랑스 명품 패션쇼에 출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플라스틱 매력 때문에 이제 우리는 플라스틱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1960년대 후반은 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을 공과대학에 보내서 엔지니어로 만드는 것이 최대의 희망이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뜻대로 공과대학으로 방향을 정하고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하였는데 추천하시는 학과가 뜻밖에도 전혀 잘 모르는 고분자 공학과였습니다. 대학에 처음 생긴 학과이고 장래가 유망한 학과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고분자가 대체 못하는 학과냐고 여쭤보니 선생님도 잘은 모르지만 이름을 보면 미래가 밝아 보이는 학과 같다고만 하셨고 주위에 누구에도 물어봐도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인생이 결정되는 고분자 공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대학 입학 후 첫 번째 관심은 공부보다 미팅이죠. 요즘은 소개팅, 우리 시절에는 단체 미팅이었습니다. 드디어 첫 미팅 날 제 파트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고분자 공학이 뭐하는 학과냐고. 제가 잘 모르니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파트너가 고분자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고분자는 느낌상 아주 미세한 물질? 혹시 미세한 가루? 밀가루 같은 걸 공부하는 학과가 아닌가 하는 말에 저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때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음 날 교수님께 저는 손을 번쩍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미팅에서 만난 파트너에게 고분자를 어떻게 쉽게 설명하면 될까요?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진 않으시지만 무척 인자하셨던 교수님께서는 아주 쉽고 명쾌하게 고분자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가 계신다면 조물주는 어떤 학문을 전공하셨을까요? 아마도 고분자학을 전공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인간의 몸, 우리 인체는 물과 고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분자량이 18이죠. 그게 H2O지 않습니까? H2O니까 18로 작은 저분자 물질이고, 그러니까 이 물을 제외하고 나면 분자량이 수만 이상을 가진 고분자 물질, 즉 생체 고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수단인 의식주를 살펴볼까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옛날 장군들이 입었던 철로 만든 철갑을 제외하고는 천연섬유나 합성섬유 모두 100% 고분자 물질입니다. 다음으로 의식주 중에 식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역시 분자량이 작은 물을 제외하고는 탄수화물이라든가 지방, 단백질 모두 고분자로 된 음식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식주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보면 시멘트, 철근, 유리, 요업재를 제외하고 바닥, 벽, 창틀, 문 모두 고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은 인간의 몸이 고분자이고 고분자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고분자 세상이라고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조물주께서 만드신 천연 고분자를 모방해서 우리 인간도 고분자를 만들어 보자고 도전장을 내밀고 석유에서 그 원료를 얻고 여기에 촉매를 넣고 반응을 해서 만든 합성 고분자 플라스틱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런 플라스틱의 역사는 불과 7, 8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 플라스틱이 나왔을 때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양철이나 나무로 만든 일상 제품만 보다가 플라스틱 바가지, 플라스틱 그릇, 플라스틱 장난감을 보고 무척 신기하기도 하고 또 갖고 싶어도 했습니다. 또 플라스틱을 쓰자는 캠페인도 많았죠. 그때 우리나라 산은 지금 북한처럼 나무가 거의 없는 민둥산이었습니다. 국가 주도하에 울창한 산을 만들자는 캠페인으로 산에서 나무를 베거나 낙엽을 모아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식무일에 나무 심기,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송충이를 잡는 행사 등으로 온 국민이 산림 녹화에 힘을 모을 때였습니다. 플라스틱 1kg을 사용해서 건축을 하면 소나무 여러 그루를 살릴 수 있으니 플라스틱을 사용하자고 적극 홍보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플라스틱은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1등 공신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플라스틱이 너무 편리한 나머지 과량 소비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1등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양은 지난 50년 동안 20배나 급증을 해서 지금은 연간 4억 톤이라는 엄청난 양을 매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한 사람이 1년간 사용하는 플라스틱 양은 88kg로서 이 역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생각해 봅시다. 현재 화석 연료로 만든 플라스틱은 사용 후에 폐기하면 완전히 분해하는데 100년 이상 걸립니다. 이렇게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 그 바탕이 되는 재료 플라스틱은 지속적으로 그 성능과 기능성이 향상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드론, 로봇, 정보통신, 가전품 등 다양한 산업 제품들이 더 얇고 더 가볍지만 보다 강하게 만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 형상기억 플라스틱,
인공 피부나 인공 장기를 만드는 생체 재료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기능성 플라스틱 개발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 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 플라스틱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운동이 범세계적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지구 환경을 위해 일상용품 사용량을 대폭 줄여야 하는데 코로나로 일회용 배달 용기가 대폭 증가하면서 생활용 플라스틱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한 생활 플라스틱, 바닷속에서 건진 어망, 페트병, 전자제품 등에 사용했던 플라스틱을 재사용하는 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분리수거한 플라스틱을 매입을 하는 방법, 재활용 플라스틱의 의무 사용 비율을 늘리는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다이나믹하고 슬기로운 대한민국이 플라스틱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을 섭시다. 이와 같이 플라스틱에 대한 투트랙 전략으로 우리 삶의 파트너인 플라스틱과 윈윈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사업 얘기라기보다는 사업을 하는데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될 가치,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네 반이 세 반의 가족들은 자기만 배부르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 환경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서로서로 머리를 맞대봅시다. 자, 오늘은 첫째 주 월요일 스카바티 라디오 교육 채널 사이사이 문득문득 방송이 있는 날이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가볼 수 없었던 곳에 있는 주련을 배운다고 하셨는데 어딘지 무척 궁금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오늘 저녁 8시 50분 사이사이 문득문득 많은 애청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임스 오였습니다. 내가 바뀌니 세상이 바뀌네. 여기는 스카바티 라디오 교육 채널입니다.